내일부터 이틀에 걸쳐 중국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전세기를 타고 들어옵니다. 중국 정부와 협의 끝에 우선 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이 없는 사람만 태우기로 했습니다. 교민들은 아산과 진천에 마련된 시설에서 2주간 머물며 검사를 받습니다. 먼저 박유미 기자입니다.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들이 머물 장소가 두 곳으로 정해졌습니다. 충남 아산의 경찰 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입니다. 방역과 의료시설과의 협력이 가능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이와 함께 공항으로부터의 이동거리 그리고 보호를 담당하게 된 인력들의 규모 등을 같이 고려해서 귀국을 희망하는 교민은 처음 150여 명에서 700여 명 정도로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700여 명 모두 태울 계획이었는데 중국 당국과 협의 끝에 열과 기침 같은 증상이 있는 교민은 태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귀국자 규모는 탑승 직전까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당국의 검역 기준에 따라 탑승 인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내일 출발하는 전세기에는 정부 관계자와 의료진 그리고 검역관이 방호복을 입고 탈 예정입니다. 교민들은 귀국 전후로 2차례 검역을 받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과 의료진을 태운 첫 전세기는 내일 오전 10시 인천공항에서 우한으로 출발합니다. 2시간 뒤 낮 12시엔 두 번째 전세기가 떠납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 등 정부 당국자들과 의사, 간호사, 검역관이 방호복과 마스크 등을 갖추고 교민들의 전세기 탑승을 도울 예정입니다. 교민들은 우한 태너 국제공항에 5시간 전 미리 도착해 첫 번째 검역을 거칩니다. 전세기는 공기 순환 장치로 세균 확산도 막을 수 있는 최신 기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승객들이 서로 붙어 앉지 않고 지그재그로 최대한 떨어져 앉도록 해 접촉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검역과 탑승이 마무리되면 전세기는 김포공항으로 돌아옵니다. 교민들은 일반 승객들이 이용하는 게이트와 분리된 통로로 들어와 입국 심사를 받고 두 번째 검역을 거칩니다. 이때 증상을 보이면 국가격리병원이나 공항 임시격리소로 옮겨지며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아산과 진천의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합니다. 이튿날인 오는 31일에도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실장 등 신속 대응팀과 의료진이 전세기 2대로 김포공항과 우한을 오갈 예정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막바지 준비가 진행 중인 중국 우한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한 총영사관의 이광호 부총영사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부총영사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일 우리 교민들 운송과 관련해서 우한 시내에서 공항까지 이동할 전세버스 15대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좀 지원하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탑승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내일과 모레 각각 몇 명씩 전세기를 탑니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내일 약 360여 명, 그리고 모레 360여 명 해서 약 720여 명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내일과 모레 중에 언제 탈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까? 기준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탑승 순서는 먼저 환자와 환자 보호자, 그리고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그리고 노약자를 동반한 보호자, 그리고 미성년자와 미성년자를 동반한 가족,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탑승 순서를 본부와 협의해서 정했습니다. 예. 내일은 일단 증상이 없는 사람들만 전세기를 타게 되는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중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 전세기에 타는 걸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그 중국의 입장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증상이 발견이 되면은 중국 측 의료 시설에 격리해서 치료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혹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전세기에 탈 수 없다는 중국 입장에 중국에서는 어떤 이유를 들고 있습니까? 그건 처음부터 이제 중국 측에서 내세웠던 그 두 가지 원칙 중에 하나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를 그 중국 밖으로 내보내는 것에 대한 그런 좀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우한에 계속 남는다면 현지에서 치료는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현지인들이 병상이 부족해서 새로 짓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증상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그 병상이 많이 부족하긴 한데 지금 현재 그 우한시 정부에서 좀 빠르게 지금 임시 병상 한 2,000 병상 정도를 지금 짓고 있고 조만간 완공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각지에서 전문 의료진들이 속속 우한 시내로 좀 들어오고 있어서요. 상황은 좀 더 좀 좋아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우리 교민 중에서 의심 환자는 없습니까? 현재까지 저희 영사관에 의심 환자는 저희가 지금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 지금 전 세계 타는 교민들이 신청을 받아서 전 세계에 타게 되는데 혹시 네. 우한에 있는 교민 중에서 신청을 못 하거나 늦어서 전 세계를 못 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전 세계가 나중에 또 운영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추후 운항 계획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예. 그 미국 영사관 직원들은 미국으로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우리 총영사관 직원들은 계속 현지에 남는 건가요? 일단 여기 잔류하고 있는 교민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아무래도 예. 저희는 좀 더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총영사님은 건강에 문제는 없으신 거죠? 지금 괜찮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한 총영사관의 이광호 부총영사였습니다. 네, 교민들이 머물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장비까지 동원해서 막겠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진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영재 기자, 주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면서요? 네, 제 뒤로 불이 켜진 건물이 하나 보이실 텐데요. 저 건물이 교민들이 2주 동안 격리가 될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인재개발원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막고 촛불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물 한쪽에는 이렇게 큰 트럭이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이 뒤쪽으로는 경찰 버스들이 줄지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혹시 들어봤습니까? 네, 바로 근처에 아파트 단지가 여러 곳이 몰려 있습니다. 카메라를 잠깐 돌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불빛이 쫙 보일 텐데요. 꽤 가까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진천 혁신도시여서 인구가 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26,000여 명이 살고 있고 학교도 9곳이나 몰려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곳 인구 중 30%가 아이들이라면서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발병이 됐을 때에도 저희 근처에 병원 없잖아요. 한번 돌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병원이 없어요. 네, 정 기자가 있는 곳이 진천이고 그럼 아산은 어떻습니까? 네,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 쪽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은 오전부터 농기계 6대를 동원해서 입구를 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만 해도 천안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이 되다가 바로 옆 도시인 아산으로 바뀌면서 주민들의 반발도 더 컸습니다. 아산 쪽 주민들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앙부처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수용지역 선정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예, 지금 상황이 이렇다면 충돌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교민들은 내일 저녁 7시쯤 김포공항에 내려서 이곳과 아산 인재개발원 쪽으로 나눠서 이동할 예정인데요. 이들을 위한 생필품이 오늘 밤 이 안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민들이 입구에서 촛불 집회를 이어가고 있어서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의 설명은 뭔가요? 네, 정부는 주민들의 이해를 거듭 요청을 했습니다. 교민들이 질병과 고립의 공포로 마음고생이 심한 만큼 철저한 방역과 보호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특히 증상이 없는 교민들만 시설에 간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잘못된 정보로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진천에서 정영재 기자였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우한으로 전세기를 보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200여 명이 1차로 일본에 도착했는데 이 가운데 2명이 폐렴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쿄 서승욱 특파원입니다. 중국 우한에 머물던 일본인 206명을 태운 전 일본 공수 항공기가 오늘 아침 8시 40분쯤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고국 땅을 밟은 이들은 불안에 떨었던 우한에서의 하루하루를 떠올리며 안도감을 표시했습니다. 同じくほっとしている気持ちがいっぱいで、日本政府の方々に感謝したいと思って。患者の数がもうある時期から急速に増え出したということが一番の不安のもとでした。 이들 중 발열과 기침 증세를 보인 5명은 구급차 편으로 곧바로 공항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3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남성이 3명, 50대 여성이 2명입니다. 이 중 2명은 폐렴 진단을 받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탑승객은 미리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찰과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택 또는 일본 정부가 마련한 지바현의 숙박시설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ウイルス検査の実施を含め、お一人お一人の健康状態をしっかり確認をさせていただくこととしております。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잠복 기간을 고려해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향후 2주일 동안은 외출을 삼가하고 매일 체온을 측정하도록 일본 정부는 당부했습니다. 미국인 240명을 태운 전세기도 오늘 새벽 우한을 출발해 알래스카를 거쳐 캘리포니아로 향했습니다. 프랑스와 유럽연합도 전세기를 보내고 독일은 군용 수송기를 우한에 보냅니다. 호주도 우한에 있는 자국민을 이송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본토에서 2,000km 떨어진 크리스마스 섬에 격리 수용할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JTBC 서승욱입니다. 중국에선 자고 일어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1,000명 이상이 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132명, 확진 환자는 6,000명을 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증상이 없는 감염자가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사실이라면 통제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우리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대변인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What we've learned so far, what the scientists or the medical staff also on the ground learned, that the incubation period, 1 and 14 days, means people can transmit the virus within this time. 무증상 감염자도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잠복기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는 중국 보건당국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가 맞다면 지금까지의 방역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 밀접 접촉자 분류도 기존의 발병 이후에서 감염 시점으로 확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이런 주장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무증상 감염이 일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는 없다. 증상이 없을 때의 전파력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감염병 전문가를 인용해 역사상 어떤 종류의 호흡기 바이러스 확산도 무증상 전파로 퍼진 적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측의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 사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일본에서 중국 우한에 간 적이 없던 사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독일과 대만, 베트남에서도 중국에 간 적이 없던 환자가 나왔습니다. 2차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독일에선 현지 시간으로 2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남동부 바이에른주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일하는 33살 독일인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중국에 다녀온 적이 없는 이른바 2차 감염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9일 중국 상하이에서 독일로 출장 온 중국인 여성 동료와 함께 일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이 여성 동료는 중국에 있을 때 우한에서 온 부모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당시만 해도 여성에겐 증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흘 후 상하이 귀국행 항공기 안에서 증상이 나타났고 중국에 도착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독일인 남성은 중국 밖에서 감염 증상을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병이 전염된 겁니다. 바이에른주 보건당국은 이 환자에 대한 확진 판정 이후 같은 회사 직원 3명이 추가로 감염된 사실을 또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에선 가족 사이에서 감염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5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하루 앞서 아내 역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우한에서 근무하다 춘절을 맞아 지난 20일 대만으로 들어왔는데 귀국행 비행기에 확진자가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이 이 여성에 대해 자가 격리 조치를 했지만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해당 여성이 마스크를 쓰고 남편과 함께 바깥 활동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귀국 후 닷새 만에 열이 나기 시작했고 남편도 증세를 보이면서 결국 두 사람 다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아들이 우한에서 온 아버지를 만난 이후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 밖에서 사람 간 전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2차 감염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어제에 이어 오늘도 확진 환자가 더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를 받은 사람의 숫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오늘까지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187명입니다. 어제보다 71명이 늘었습니다. 열이나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저희가 사례 정의를 넓혔기 때문에 어제만도 지금 굉장히 많은 숫자의 검사 의뢰가 28명은 정밀 검사를 받고 있고 155명은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 4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사람은 모두 387명입니다. 이 중 세 번째 확진자가 접촉한 사람이 74명에서 95명으로 늘었습니다. 환자의 증상 시작 시점을 원래인 22일 오후 7시보다 6시간 앞당겨 추정하면서 그 시간 동안 접촉한 사람을 4명 더 확인한 겁니다. 또 연휴 기간 문을 닫아 조사하지 못했던 곳 등에서도 접촉자가 17명 추가됐습니다. 특히 이 환자가 2차례 방문했던 병원에서 접촉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가 의심돼 격리가 되면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진료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금액은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네, 이번엔 인천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영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며칠째 공항에서 취재하고 있는데 중국을 오가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좀 차이가 있습니까? 네, 출국장에서 해외로 나가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 설 연휴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여행을 간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거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제가 서 있는 이 입국장에는 하루 120여 편의 중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가 들어오는데요. 한 2만여 명이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좀 특이했던 점은 중국 정부가 그 한국 여행을 좀 자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깃발을 든 중국 여행객들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때 공항에서 마스크 등 예방용품들이 동이 났었는데 지금은 다시 물량이 채워져가지고요. 이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검역 현장도 취재를 했다면서요? 네, 오늘 저희 취재진이 중국에서 비행기가 도착한 이후에 어떻게 검역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줄 너무 길어요. 사람들이 줄 길게 서고 있고 들어올 때 한 명 한 명씩 다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JTBC 이희정입니다. 네, 국내 지방 공항들이 중국행 비행기를 크게 줄인다는 내용이 새로 취재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지방공항에서 중국을 오가는 노선의 운항이 앞으로 한 2달 정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행 비행기를 비롯한 12개의 노선인데요. 이 비행기 수로 따지면 총 220편 정도 됩니다. 기간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까지 한 3월 말까지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일부 중국 항공사들은 자발적으로 노선을 줄이기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지방 항공뿐 아니라 이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비행기도 일부 줄어들 예정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에서 9일인 하이커우 창사로 가는 항공편을 당분간 운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인천공항에서 박영우 기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차 감염까지 잇따르자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우한 출신이거나 우한에 다녀온 사람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 올린 글입니다. 허베이 성에 있는 자치구가 우한에서 온 사람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바이러스 잠복 기간인 2주 이내에 우한에서 들어온 사람이 신고 대상입니다. 이들과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도 역시 신고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신고할 때마다 2,000위안을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33만 원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허베이 성의 또 다른 두 지역에서도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허베이 성은 우한과는 900여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고 현재까지 확진자 40여 명, 사망자 1명이 나온 곳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피해가 큰 상황은 아니지만 우한 공포에 떨고 있는 겁니다. 칭다오시도 후베이 성에서 온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도 우한 출신을 배척하는 사진과 게시물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온 사람들이 사는 집이라며 출입과 접촉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보이고 후베이 성으로 통하는 터널을 흙으로 막아버린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최근 확진 환자가 탄 열차와 항공기 100여 편의 정보를 공개하며 탑승객들이 자진 신고해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을 희생해가며 전염병과 싸우는 중국 의료진도 있습니다. 감염을 막으려고 머리카락을 다 자른 간호사, 또 병마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80대 의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정성스레 길러온 긴 머리를 동료 간호사에게 맡깁니다. 서툰 손길로 가위를 들고 머리카락을 잘라냅니다. 우한시의 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31명이 긴 머리를 싹둑 잘랐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방호복을 입고 한 명의 환자라도 더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머리카락이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도 있다며 머리를 모두 자른 간호사도 있습니다. 오래전 현역에서 물러난 80대 노의사는 다시 하얀색 가운을 입었습니다. 모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밤낮으로 싸우고 있다며 자신도 우한으로 가 진료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한시는 이 노의사를 전염병 통제고문으로 임명하고 현장 파견을 준비 중입니다. 중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사망자 수는 130명을 넘었습니다. 중국 의료진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몸을 던져 전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4곳 가운데 한 곳이 오늘 방학을 끝냈습니다. 2개 학교의 등교길을 저희가 가봤는데요.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불안하고 걱정된다고 하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덕문 앞에 학생들이 줄지어 섭니다. 체온계로 한 명씩 확인한 뒤 들여보냅니다. 오늘 개학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학부모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이 계약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죠. 근데 불안한 마음은 항상 있어요. 내년에 야하잖아요. 어른들은 내년에. 서울에 있는 또 다른 초등학교. 중국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전체의 60%가 넘습니다. 방학 때 중국 갔다 온 친구들도 있어요? 네. 중국에서 막 오면서 그런 병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돼요. 하지만 고심 끝에 개학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학생이 원하면 결석 처리를 하지 않고 쉴 수 있게 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초등학교 10곳 중 9곳이 개학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개학 연기를 검토했다가 하루 만에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지역사회 내 감염이 없어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정부 의견을 따랐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와 자가 격리 중인 학생은 32명, 교직원은 1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심 증상자 중 학생이나 교사는 아직 없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는 국내 관광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자주 오는 식당이나 관광지에선 아예 중국인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감염을 막아보겠다는 건 알겠지만 의도치 않게 중국인에 대한 비뚤어진 공포를 부추기는 걸 수도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충무로의 한 식당입니다. 중국인 출입 금지라 쓰인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해 중국인 관광객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과 부산에 있는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내 발병 사례가 많은 데다 다른 국적의 손님이 불편해할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단체는 안 되는데요. 기사이 많은 것처럼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일부 배달 노조는 업체에 중국인 밀집 지역에 배달하는 걸 금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험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가 논란이 됐습니다. 중국인 혐오라는 비판이 커지자 노조 측은 결국 사과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중국인 출입을 막겠다는 업체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중국 출신 노동자들이 많은 요양원이나 식당들도 고민입니다. 중국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손님들이 불안해하고 꺼려하는 거죠. 구자강 씨는 서울 구로동에서 3년째 방문요양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상담 전화가 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이후 요양보호사로 중국인 동포를 보내지 말아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곳의 전체 요양보호사는 90명, 이 중 중국인 동포는 30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여기 산 지가 벌써 10년, 8년, 오래됐어요. 지금 인력이 딸려요. 그러나 노인은 늘고 있죠.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중국인 동포를 고용해온 일부 식당에서도 계속 일을 함께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중국 출신의 가사 도우미를 고용해온 가정부터 중국인 학생이나 교사가 있는 시설까지 일부 사람들은 중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에 다녀온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쉬쉬할 수도 있고 또 뭐 아이들 안전은 걱정되니까. 하지만 국적만으로 전염 가능성을 판단하는 건 비과학적입니다. 혐오와 차별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메르스 때도 한국에서 유행을 했지만 다른 나라에서 한국 사람들을 입국을 거부하거나 이러지는 못했었잖아요. 촉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쪽에서 유입된 감염자를 중심으로 그 사람의 밀접한 가족이라든지 노출되는 공간에서의 통제가 되면은 되는. 단지 중국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발병 지역에 다녀왔는지, 발병자와 접촉했는지, 의심 증상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요즘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쉽게 또 먼저 찾게 되는 건 마스크죠. 그런데 30장에 33,000원 하던 걸 20만 원에 파는가 하면 기존에 주문이 들어왔던 걸 취소해버리고 값을 올리는 업자도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온라인몰에서 판매한 보건용 마스크 30장입니다. 가격은 19만 9,900원, 한 개당 6,700원 꼴입니다. 소비자들은 분노합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3만 원대였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다시 9만 9천 원으로 내렸지만 기존 가격의 3배입니다. 업체에선 생산 가격이 1시간마다 오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품이 변한 게 아니라 그냥 가격만 변한 건 맞는 거죠? 그렇기는 하죠. 오늘 아침에는 제가 보니까 19만 9천 원이었거든요. 이거는 뭐 실수나 이런 건 아닌 건가요? 네, 아닌 거예요. 또 오를 수도 있겠네요. 그거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전화 끊을게요. 재고가 없다면서 배송을 미룬 뒤 가격을 올리거나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원래 100개에 45,900원이었거든요. 어제 새벽에 들어가니까 77,900원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판매를 해놓고 재고가 없다고 문자를 보내놓고. 하지만 온라인몰 운영업체에선 단속할 방법이 없다고만 합니다. 가격은 개별 판매자가 정한다는 겁니다. 소비자원에는 이틀 동안 40건 넘게 이런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값을 올리거나 배송을 미룬 경우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흔들어 놓는 가짜 뉴스도 많습니다.
중국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보건소 직원이 잡아가더라. 수도권 어디가 바이러스 위험 지역이다. 이런 식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실시간 정보라면서 중국인과 대화만 나눴는데 보건소 직원들이 잡아가서 격리시켰다고 합니다. 구독자가 9만 명이 넘습니다. 취재진이 해당 보건소에 확인했더니 사실 무근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을 꼽은 가짜뉴스는 7천여 차례나 공유됐습니다. 정부 마크도 도용했습니다. 페이스북의 경우 본사가 있는 미국에선 외부 기관에 맡겨 실시간으로 가짜뉴스를 감시합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선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국내 포털도 사용자들이 신고를 해야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화방의 경우 실명까지 나오는 가짜 뉴스들이 돌아도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틀째 들여다보고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지금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유럽과 싱가포르에선 소셜미디어 기업에 거액의 벌금을 물리는 등 가짜 뉴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박쥐와 뱀 등 중국산 야생 동물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간 숙주 동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전염병 전파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스의 중간 숙주였던 오소리와 너구리도 포함됐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한 30대 중국 여성이 현재까지 인천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이 여성에 대한 치료비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두고 왜 공짜 치료해주냐, 중국 눈치 보기냐, 세금 낭비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네, 이가혁 기자하고 바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중국인 진료비를 우리 정부가 다 부담을 하는 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국적과는 관계가 없고요. 누구든 우리나라에서 의심 환자가 되는 순간 그 진료비 그것은 개인이 내질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무상 진료가 현행 감염병 예방의 근간이 되기 때문인데요. 국제 보건 규칙 40조를 보시죠. 거주 목적이 아닌 여행자, 즉 잠시 방문한 외국인에게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진료, 또 접종, 격리 등에 따른 비용 청구를 해선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나라 정부가 맡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 감염병 예방법 제67조 9항도 보시죠. 외국인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재난 상황에서 내 외국인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인도주의적인 차원, 인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무엇보다 이게 병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격리 조치라는 건요. 개인의 자유, 기본권을 일시적으로 빼앗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죠. 우리 정부의 통제에 따르라 이런 의무를 지우는 대신에 그에 맞는 보상책으로 진료비나 유급휴가,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기브 앤 테이크 이런 구조인데요. 이걸 하지 않으면 특히 이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래서 방역 체계에 구멍이 뚫립니다.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의심이 되는 사람은 정부 검역 통제 하에 두는 게 중요합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 정부 발표 보시죠. 외국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격리 혹은 입원을 할 경우에 다른 기관에도 알리지 않고 이분에게 생계비나 이런 다른 진료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지어 이런 원칙에 따라서 해당 정부는 더 세부적인 것까지 외국인에게 배려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이나 민족, 종교 등을 고려해서 인권 침해가 없게 하고 적절한 숙식이나 통역 등 편의도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역시 인권 보장 차원이면서 정부의 강제 통제에 따르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만 우리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한 것도 아닌 거죠? 네, 시작은 약 15년 전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한중 관계와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2005년에 국제보건규칙이 개정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각 나라들이 자국의 법을 정비했습니다. 우리도 꾸준히 준비를 해서 2009년에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이렇게 이 내용을 법에
넣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제도 때문에 우리 세금이 더 든다 뭐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네, 이 금액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진료비 규모 자체가 전체 감염병 예산 규모에 비해서 크지가 않습니다. 이번 감염병 사태로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는 아직 추정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대신에 2015년에 메르스 사태 당시를 보면요. 이 당시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가 남성은 320만 원, 여성은 263만 원이었습니다. 환자가 총 4,779명이었고요. 이 진료비에만 소요된 돈이 전체 14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당시 메르스 관련 중앙정부가 지출한 전체 예산 총액이 9,223억 원이기 때문에 내국인, 외국인 다 합쳐서 환자 진료비로만 나간 돈은 전체 예산에서 1.5% 수준입니다. 이 전례로 비춰보면 이 정도 비용 증가 때문에 방역 효과를 포기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비하인드 플러스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의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정책팀 배양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유령 전파자에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예, 유령 전파자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증상이 없는 바이러스 전파자 얘기입니다. 예. 오늘 국내외 언론에 이런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WHO가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상이 없는 잠복기에도 전염이 된다 이런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배 기자 정확히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파가 된다가 아니라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중국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발표도 역시 가능성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런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대변인의 발언이 무슨 뜻이냐 WHO에 좀 물어봤는데요. 아, 예, 대변인에게서- 직접 물어본 겁니까? 예, 메일 예. 답장이 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복기에도 전염이 되는지 알려면 더 많은 확진 환자로부터 더 자세한 역학조사 정보가 아직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염이 된다 안 된다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자체를 얘기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결국 아직은 확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WHO가 한 가지 덧붙인 건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인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예. 증상이 없는 잠복기 환자에게서 아주 드물게 전염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걸 보면 완전히 가능성이 없다,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려면 기침 같은 것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밖으로 일단 나와야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증상이 없다면 전파가 되기 어렵다, 되더라도 가능성이 아주 낮다. 이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글쎄요. 일단 뭐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확정되진 않았다.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고 방역 자체의 체계를 바꿔야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다음 키워드, 아무도 웃지 않았다 정했습니다. 예, 어디서 웃지 않았다는 겁니까? 요 며칠 공항에서 찍힌 사진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예. 머리에 헤어캡을 쓰고 오신 분도 있었고요. 방독면을 쓰신 분도 있었습니다. 예, 저게 바이러스를 막으려고 한 건가요, 지금? 네, 평소 같았으면 좀 우스꽝스러웠을 수도 있는 장면인데 예. 오늘은 웃음기는 없었습니다. 물안경을 쓰고 입국하신 분도 계셨는데요. 눈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옮을 수도 있다. 이런 걱정 때문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눈을 통해서 옮을 수가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예. 실제로 의료진이 쓰는 감염 보호 장비에 저쪽에 보이시는 고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눈에 있는 점막으로 바이러스가 옮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는 눈으로 바이러스가 직접 튀는 상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물안경을 쓸 필요까지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고요. 다만 예. 손으로 눈을 비비는 상황은 좀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궁금한 게요. 밀접 접촉 이 기준 이거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질병관리본부 기준을 좀 참고를 할 수 있는데요. 예. 누가 밀접 접촉자냐 결정을 할 때 메르스 때 많이 알려진 2m 기준을 2m 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기침을 할 때 침방울이 2m 정도 이렇게 튀어나가기 때문에 2m로 정했는데 그 2m라는 공간 안에서 1시간 동안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밀접 접촉자다 아니다 이런 분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단순히 어느 공간에 잠깐
같이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 감염 위험이 크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2m에 있었다는 것과 1시간 동안 대화했다는 것이 둘 다 중복이 돼야 밀접 접촉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면 되는 겁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때그때 CCTV를 살펴보면서 결정을 하는 건데 예. 둘 다라고 보시는 게 더 적절합니다. 좁은 공간에 오랫동안 있었느냐, 이게 질병관리본부가 밀접 접촉자를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거리상으로 놓고 보면은 배 기자와 저가 밀접 접촉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거의 아슬아슬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마지막은 팔꿈치 악수입니다. 팔꿈치로 악수를 어떻게 합니까? 사진으로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인데 예. 네, 손이 닿으면 안 된다면서 옆에 있는 부시장과 팔로 저렇게 악수를 한 겁니다. 일단 팔로 악수를 하면 옷과 옷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안 잡으니까 좀 감염 위험성이 줄어들긴 하겠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손이 가장 바이러스를 많이 전파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저렇게 악수를 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정치인들은 악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좀 곤란해하는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예방 수칙 또 있죠? 네. 예. 의사협회에서 그림으로 내놓은 예방 수칙을 좀 가져왔습니다. 먼저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꼭 씻어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기침은 다른 곳에 옮기기 쉬운 손이 아니라 팔로 막으라는 내용이 있고, 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KF80 마스크만 써도 충분합니다. 근데 배 기자는 오늘 손을 몇 번 씻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죠? 네. 씻긴 씻었습니까? 예. 근데 문득 생각이 났는데 보통 몇 걸음 걸었는지 하루에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때면은 손을 하루에 몇 번 씻었는지 기록을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예, 씻긴 씻었겠죠. 예. 씻긴 씻었는데 30초 이상 씻지는 못했습니다. 꼭 30초 이상 씻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 예방 수칙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예방 수칙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예. 손 씻기, 기침은 팔로 막으세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작고 단순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작고 단순해 보이는 일이 우리 삶을 크게 변화시키니까 좀 유의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